자, 8월 29일장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볼 몇 가지 종목 공개를 할 건데 오늘 대박 이슈가 나왔죠. 저출산 관련 이슈 그리고 교육 관련 이슈 이거 관련해서 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불타는 계좌 해쟁이고요. 8월 29일장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았어요. 코스피는 0.36, 코스닥은 0.66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닥은 1000종목가량이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는 580 종목이 상승, 하락은 294 종목 하락, 그리고 코스닥이 389. 상대적으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세장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가 그 증시가 빠질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빠지는 도중에서 지금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시장을 모르는 겁니다. 해서 지금 빅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 이슈에 따른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죠?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간 28년 만에 12개월에서 18개월로 쉽게 육아휴직에 대한 그 부분이 12개월에서 6개월 증가한 18개월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년도 예산안에는 출산 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그리고 이것들 관련해서 3조 6천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문한 거에 따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 기존에 육아휴직이 12개월이었는데 남자가 3개월을 그러니까 남편이 3개월을 휴직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18개월까지 휴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이 급여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단 정부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더 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쉽게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면 기존에 12개월로 해주는 거고 이제 남편도 그러니까 둘 다 쓰면 그때는 증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느 한쪽이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출산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증시에는 재료로 작용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주식이 움직이겠어요? 저출산 관련주죠. 저출산 관련주 뭐 있죠?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 세븐. 근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이 없죠? 뭐 캐리소프트. 생각보다 주가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아예 작은 건 아니고 아가방 컴퍼니를 보면 올랐던 게 빠졌어요. 아까는 15%까지 올랐지만 지금 1.69%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은 큰 수혜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세 종목은 당연히 저출산 이쪽은 아니겠죠? 기사를 하나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본격화, 개발사 가이드라인 공개. 이게 뭔 내용이지? 자, 교육부가 2025년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개발사들은 이 지침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뭐죠? 2025년도부터 도입이 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게 상당히 네이밍이 자극적이죠. 자, 25년도면 뭐죠?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는 이슈.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이 23년도니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인 AI, 인공지능. 그쵸? AI,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말 그대로 이런 키워드들이 다 주가를 올라가게 도움을 줄 만한 이슈들이고 재료거든요. 세력 형님들은 이런 재료들을 버리질 않아요. 다 사용합니다. 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오는 9월부터 25년도의 장기적 기대감과 9월부터니까 단기적 기대감이 상존해요. 그래서 뭐? 교육주. 근데 교육주를 설명을 하는데 저출산 이슈를 왜 가져왔냐 궁금하시죠?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애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런 학생들이 없게 되면 교육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신생아가 많이 나오고 그 신생아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게 당연히 교육주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애니능률. 이 교육주들이 원래 부각을 받는 게 대선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정치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출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할 때마다 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교육주들이 최근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 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크게 떴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였어요. 윤석열 관련주였다가 그 거품이 사라지고 다시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또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사요? 아닙니다. 당장 사면 안 되고, 얘는 일단 관종에 넣으셨고, 대략 5천 원 정도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 6,000원, 그리고 중기 수익은 6,500에서 7,000원 사이, 이 정도로 해서 몇 프로? 30%에서 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접근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제가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상교육. 똑같아요. 이 종목도 그 하락을 하다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단발적으로 하루 만에 끝나진 않거든요. 대개 이틀 정도 혹은 3일 혹은 일주일, 5거래일 정도의 움직임은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을 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빠지게 된다면 얼마? 대략 중간 정도. 중간 정도니까 얼마냐면 4,750원. 이 정도 라인까지 빠지게 됐을 때는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이 세 번째 종목은 이 교육주에서 고르지는 않고 저출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출산 관련해서 마지막 종목이 뭐냐면 바로 꿈비입니다. 지금 종목들 뭐 똑똑하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애니능률, 그리고 애니능률, 그리고 비상교육, 그리고 꿈비. 공통점. 위치가 비슷하죠. 보통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면 그게 아까 말했다시피 일주일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추격해서 지금 사면 물리기 십상이니까 지금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략 어디까지? 12,000원 혹은 1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타를 해도, 이런 테마주를 해도
좀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관련 오늘 이제 이슈가 여기 보시면 유휴 급여 확대 추가가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본질적인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 와닿는 이슈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올릴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올리는 것도 충분히 대응만 잘하면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오늘 나온 게 양자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정책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기억하시죠? N능률, 비상교육, 그리고 꿈비 이 세 종목 기억하시고 제가 이 종목도 문자 주신 분들에 해당해서 한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진행할 거니까 010-5650-2953 저한테 문자 주세요. 뭐라고? 저출산 혹은 교육으로.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